어느 날 아침 깨어나서 평생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의견 및 판단에 의해 지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모든 결정, 당신이 취한 모든 길,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얼마나 당신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진실을 밝히고 외부 검증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사는 최고의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마지막 통찰력은 모두 중 가장 혁신적이므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투쟁에 깊이 빠져들자 어느 시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여지고 검증해야 할 필요성, 이 요구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확인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조용히 인계하고 기쁨, 진정성, 심지어 목적을 감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철학자, 심리학자 및 사고 지도자들의 영원한 지혜를 이끌어내어 이 도전을 탐색하고 개인의 자유를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비승인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말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멈추나요? 어쩌면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복장을 입는 것이 주저하거나 누군가가 어리석은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더해지고 당신이 그것을 알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꿈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조용한 두려움으로 디자인된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은 우리의 심리학에 깊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그의 요구의 계층 구조로 유명한 인간이 속한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연결과 공동체를 갈망하며 이 수용의 필요성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유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키우도록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속하려는 욕구가 승인에 대한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희생합니다. 모델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트는 개선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생각을 원한다면 만족하십시오. 그의 말은 가혹한 느낌이 들지만 심오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자유 및 진정성은 종종 우리가 좋아해야 할 필요성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될 공간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의견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낯선 사람입니까? 얘가 현실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하든 누군가가 항상 당신에게 잘못을 찾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불안 및 편견의 렌즈를 통해 세상과 당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판단은 종종 당신에 대해 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고려하십시오. 평생 동안 그는 조롱하고 해고하고 실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림 하나만 팔았고 그의 작품은 비평가들에 의해 조롱되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창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그의 열정을 침묵시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그림은 수백만 명이 존경하는 걸작으로 축하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승인 때문에 그가 예술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리베와 그의 작품은 비평가들에 의해 조롱되었지만 반 고흐는 창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그의 열정을 침묵시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그림은 수백만 명이 존경하는 걸작으로 축하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승인 때문에 그가 예술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열정에 맞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조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사 및 사회는 종종 적합성을 보상하고 개성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컨디셔닝은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외부 검증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살고 있지 다른 사람은 성취되지 않은 꿈의 후에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타협의 찌르기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삶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지시할 힘을 주는가?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주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귀하는 언제, 어떻게 검증을 찾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일치하는 것을 느낄 때 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꿀 때 주저할 때 그 순간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진정성을 받아들이려면 용기를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심을 갖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도 당신의 가치와 욕구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취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썼다. 당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승인의 필요성을 놓아주면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요구를 우선 순위로 정리할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판, 거부 또는 조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진의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용기는 표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실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결정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대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내면의 비평가를 침묵시키고 개인적인 힘을 되찾는 실질적인 단계를 탐구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선물이며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계속합시다. 이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이 심판의 죄수가 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전략과 반성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광대한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길은 불분명하며 모든 단계는 불확실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이 심판의 죄수가 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전략과 반성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방대한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길은 불분명하며 모든 단계는 불확실하다고 느낍니다. 당신 뒤에 목소리는 전화를 걸어 당신이 돌아가고 위험을 피하고 친숙하고 안전한 것을 고수하도록 경고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숲, 그것은 당신의 삶, 고운 잠재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소음을 조정하고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승인을 구하는 주기에 우리를 막아주는 가장 일반적인 함정 중 하나는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머릿속의 대화를 재생하고 모든 단어를 해부하고 당신이 잘못된 말을 했는지 궁금해합니까? 또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의 삶이 더 세련되고 더 성공적이며 더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신나서는 지치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평화 및 자신감을 훔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롭게 해제합니까?
그것은 관점의 변화로 시작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큰 무기는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주는 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운동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걱정하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의견은 내 인생의 웅장한 계획에서 진정으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낯선 사람의 맹렬한 판단, 동료의 통과 의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비승인 순간은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것은 지금부터 1년 후의 문제가 될까요? 5년, 10, 종종 우리는 장기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견에 불균형적인 무게를 줍니다. 더 큰 그림으로 초점을 바꾸면 승인을 구하는 즉각적인 압력에서 분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거부, 비판 또는 오해의 가능성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일부는 한때 그들의 아이디어를 조롱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로사 파크는 체포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의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승인의 필요성보다 더 큰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연구원이자 스토리텔러인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용기의 발산지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취약성은 이기고 나서는 것이 아니며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나고 볼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 때 당신은 불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더라도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나타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공간을 침략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및 관심이 귀중하고 불필요한 부정성이나 비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배수하는 삶의 사람이나 상황을 식별하여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 나 당신에게 기대를 부과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천을 확인한 후에는 내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특정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을 위해 서 있거나 단순히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가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외부 검증에 의존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당신의 강점, 억점 및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자질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승리를 축하하고 자신이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긍정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합당합니다. 이 긍정을 반복하면 사고방식을 다시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무관한 자신감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에 있는 코끼리 소셜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연결 및 자체 표현을 위한 훌륭한 도구일 수 있지만 승인을 요구하는 압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의견 및 비교의 끝없는 주기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에서 부적절하고 단절된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플랫폼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처음 사용하는 이유를 재평가하는 내용이 없는 계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승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여정을 탐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놓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가치, 열정 및 꿈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쓸 권리가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오늘 자신을 위해 생활하기 위해 오늘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도전할 수 있으며 어떤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삶, 즉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삶과 같은 삶이며 당신은 자신의 용어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승인을 구하는 주기에 갇히게 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변형 전략을 탐구하는 더 깊은 심리적 패턴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더욱 깊이 들어가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검증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뿌리를 밝혀내고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되찾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대의 무게에 갇히게 되었거나 비승인에 대한 두려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감정을 풀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즉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어린이로서 우리의 자기 감각은 깨지기 쉽고 가단성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교사,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찬양은 사랑처럼 느껴지고 비판은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내면화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강렬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원시적 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이 안전과 자원에 대한 부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룹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진화했지만 그 눈에 띄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 비승인을 인식할 때마다 불안과 자기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배운 것처럼 그들은 또한 비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경험, 신념 및 편견에 의해 형성되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합니다. 강력한 은유를 나누겠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그들은 당신처럼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및 기대치를 그 거울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반사는 개인 렌즈에 의해 색상이 왜곡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의견은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학자가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의 판단에 대해 걱정하면서 자신을 잡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꿈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기각한다면 실패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이나 충족되지 않은 목표에 대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그들의 비판이 진실이 아니라 투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주요 관행은 정서적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탄력성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탈선시키지 않고 비판이나 거부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력성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마음챙김을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판단 없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여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듭니다. 다음은 시도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찌르고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표시할 때 나는 상처를 느낀다 또는 나는 당황스러워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지명하면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지 않고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이 순간이 일시적이며 가치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위대한 인도의 철학자 제드 크리슈나 무르티는 한 번 말했다. 자기 인식과 자기 동정심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웹에서 자신을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검증 요구를 어떻게 더 건강한 것으로 바꾸나요? 대답은 자기 검증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검증은 외부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경험 및 선택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행동과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가치와 목표와 일치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의 관행은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외부 검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통된 두려움, 즉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는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장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타협할 때 종종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원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조화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존중으로 그것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당신의 삶에서 떠나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키우고 지원하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처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는 단호한 의사소통입니다. 주장은 공격적이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요구와 경계를 침착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내 목표를 기각할 때 지지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비난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방어력보다는 대화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후회는 큰 부담이며 종종 우리가 취한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피한 위험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자유로운 실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많이 소비되어 당신의 생각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도망치고 있다. 그들의 의견은 종종 형성되는 만큼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당신은 그 판단을 당신과 함께 가지고 다니고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을 재생하고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무게를 줍니다. 진실은 당신은 결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괜찮습니다. 인생은 보편적인 승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열정 및 목적과 일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공명하는 사람과 기회를 더 많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의 다음 부분에 접근함에 따라 나는 당신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르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두려움을 연료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하고 비관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견뎌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스트레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모든 것이 수렴되는 곳입니다. 이제는 이해를 행동으로 바꾸고 당신이 얻은 통찰력을 취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포로하지 않는 삶으로 전달할 때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당신의 자유를 대해 찾는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장벽 중 하나이지만 가장 불필요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도전에 직면하거나 짐을 지고 또는 꿈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선택을 지시하게 합니까? 두려움은 종종 속삭입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웃으면 어떨까요?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의 가장 거친 꿈을 넘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당신이 취할 위험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에는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쇠는 두려움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초점을 선명하게 하고 결의를 강화하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방식의 교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외부 제어에서 내부 통제로의 이동. 외부 통제는 당신이 당신의 감정, 행동 및 결정이 당신의 외부의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적 기대 또는 당신의 통제 이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내부 통제는 당신의 삶의 소유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 행동 및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을 식별하여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경력, 관계 또는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귀하의 동작을 값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귀하의 행동이 귀하의 가치와 일치하면 외부 검증의 양이 제공할 수 없는 명확성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랭클로부터 영감을 얻은 획기적인 책만 Search for Meaning을 썼습니다. 프랑클은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고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통제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응답 방식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응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작고 일관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실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완벽은 환상이며 그 추구는 당신을 막을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각각의 실수는 교훈입니다. 각 좌절은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도전적이지만 해방적인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거절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지 않거나 독성관계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초대를 거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론은 진정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셋째, 감사를 실천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당신이 부족한 것에서 당신이 가진 것까지 초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여정의 아름다움과 당신이 한 진보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의 지원, 개인적인 업적 또는 단순히 당신이 살아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당신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동기부여, 연사인짐, 롭는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 중 평균입니다. 현명하게 원을 선택하십시오. 성장을 장려하고 당신에게 도전하는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동기부여, 연사인짐, 롭는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 중 평균입니다. 현명하게 원을 선택하십시오. 성장을 장려하고 관점에 도전하며 진정성을 축하하는 관계를 찾으십시오. 이제 이 여정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한 약속으로 돌아가서 가장 강력한 진실을 드러내자. 준비되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당신이 그들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당신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무게를 지울 것인지 또는 그것을 놓아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 살거나 진정성의 자유로 나아가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의심의 순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신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사는 모든 단계는 더 큰 성취, 기쁨 및 목적의 삶을 향한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국한된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사는 자유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시간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